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이 눈에 띄었죠. 이 미국에서 시작됐던 IRA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국의 IRA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꾸준하게 2차 전지 산업을 들어 올릴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전기차 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필두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전지 이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4개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기가팩토리 한국 투자 요청을 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날 머스크를 접견을 했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서 접견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당신이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지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도 갖고 있고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팩토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효율성이 엄청날 수 있다라면서 투자를 요청을 했고요. 테슬라가 만약에 투자를 결정만 한다고 하면은 입지부터 인력, 세제 혜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하면서 미리 준비해 왔던 브로슈어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으로 정리되어 있는 브로슈어를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작은 책자 같은 거예요. 미리 준비해 온 거겠죠. 머스크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 매우 흥미롭고 최우선 후보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K배터리와 밀접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류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즉, 한국이 기가팩토리의 투자지로서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테슬라가 여기저기 일을 벌리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시각이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나서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IRA와 반도체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의와 조율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둘이서 이제 IRA든 반도체든 우리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테니까 우리에 대한 편의를 좀 봐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조율도 했겠죠. 첨단 기술 분야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한미 국가안보실 간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를 신설해서 반도체,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교류를 촉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든이 항상 말을 했던 게 한국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글로벌 총수 기업들, 대기업들이 가가지고 원했던 게 반도체적인 부분도 있고 IRA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혹은 특례를 달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즉, 기존의 수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기존의 수혜 업종들이 뭐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배터리 셀 기업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얘네가 당시에 10년 전에 불모지였던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어서 LG 엔솔이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자국 내 생산 정책, 이번에 IRA 시행이 플러스되면서 엄청나게 빚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8조 7,471억 원으로 작년에 상장된 이후에 5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매출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32억 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조 한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 절반을 이번 1분기 만에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 IRA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003억 정도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들어갔는데 세제 효과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분기 5,329억 원입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액공제 금액이 원래 영업이익의 대략 한 20%가 조금씩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20%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3%, 25%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네가 IRA에 대한 정책 발표 후에 미국 현지에서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추가적인 공급과 사업 협력 요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수주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나고 박리담회로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세액공제도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내 K배터리가 미국에서의 엄청난 수출과 엄청난 실적을 내면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낙수 효과로 엄청난 실적을 낼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이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 M과 7년간 30조 원어치 이상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게 단일 수주로만 따졌을 때는 올해 초에 삼성 SDI에서 수주한 10년간 4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요소인데 이거를 연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과 LG 엔솔이 계약한 거는 1년에 4조 3천억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입니다. 이 두 개 기업만 하더라도 1년 매출이 8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수주를 포함해서 확보한 양극재 수주 금액이 무려 92조고요. 지난해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이 3조기 때문에 지금 30배, 작년 매출의 30배에 달하는 수주 금액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어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2조 원어치에 대한 수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생산해내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들어와서 뭐 20%씩 영업이익이 20%씩 뻥튀기가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은 현대차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자동차가 완공이 돼야지 보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완공되는 시기가 당장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수혜를 받기에는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바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거겠죠. 25일입니다. 이번에 국빈방미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도중에 현대차 그룹과 SK온이 미국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의결을 시켰습니다. 얘네가 빠르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예정하고 있고요. 배터리셀 공장을 양사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면서 연간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얘네가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이 엄청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지금 영업이익률이 9.5%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고급차 그리고 SUV에 대한 판매량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가 전기차 모듈로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잡아가면서 그 안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처럼 현대차만 매출이 잘 나면은 현대모비스, 그 밑에 있는 현대오토에버 낙수 효과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즉 LG 엔솔이 잘 나가든 현대차가 잘 나가든 이러한 국내 K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다가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물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기아의 조지아 공장과는 200km도 채 되지 않는 거리고요. 현대의 엘라베마 공장 300km, 2025년도에 완공될 전기차 공장인 46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또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현대차의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손을 잡고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손을 잡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짓고 있다고요? 미국에다 짓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업들 LG 엔솔, SK온, 삼성 SDI만 본다고 하더라도 포드와 손잡고 현대차, GM, 스텔란티스, GM, 혼다, 여기 현대차와 인도네시아에서 LG 엔솔과 같이 짓고 있지만 이걸 제외하면 지금 미국에다 짓는 공장들이 엄청나고요. 일본의 파나소닉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랑 도요타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CATL도 현재 포드와 테슬라와 함께 미국에다가 엄청난 동맹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의 권위를 침범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흔들려는 시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경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도 탈달러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위안화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체제에 대한 균열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거래에서 위안화에 대한 결제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중이 48%가 위안화였고요. 47%가 달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즉 점차적으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위안화를 쓰고 있습니다. 기름에 대해서도 원래는 달러만 썼었는데 위안화에 대한 거래도 예전에 진행을 했죠, 한번.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왜 우리가 굳이 달러로만 계약을 해야 되느냐, 달러로만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를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라고요? 2.3%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뺏기 위한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적지만 원래 시작부터 5% 10%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점차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가려는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패권 경쟁이 지금 당장 마무리되진 않고 몇십 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미국으로 공장들을 불러들이고 주요 산업들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불러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국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올 거고요. 그 속에서 미국에다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선물 보따리를 투자한다. 말은 참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동행한 기업인들은 미국의 첨단 분야 기업들과 23건의 MOU를 체결을 하고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이잖아요. 즉 현재 수요 자체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자동차가 팔려봤자 뭐 800만 대, 900만 대 이렇게 팔릴 텐데 그 10분의 1 하면은 800만 대가 아니죠. 8천만 대인가요? 네. 어쨌든 그 비중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비중을 전기차가 메꿔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메꿔 나가는 이유가 친환경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들, 뭐 반도체라던가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지금 전기차랑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책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을 뿌린다고 하면은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엄청나게 늘리고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하면은 수요가 감소합니다. 즉 지금 막 성장하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끊어버렸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줄이고 있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부분이 이 보조금적인 부분이나 훨씬 더 큰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물 보따리가 우리만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 보따리이기도 합니다. 즉 K배터리의 기업의 투자가 또 다른 국내 기업의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차로 인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국내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반대로 단기 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또 다른 기업들의 매출 성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보조금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강제 성장입니다. 강제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이 2차 전지의 산업의 수급 자체가 지금까지 어디로 몰렸어요? 배터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또 다른 ARA 수혜 산업 중에 하나가 장비주입니다. 우리가 이 장비주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K배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 국내 기업의 장비를 90%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정부가 2차 전지 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서 장비 기술을 소부장 핵심 경쟁력 특별지원법상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서 연구개발에 5천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지원을 합니다. 즉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정부의 2차 전지 산업 강화 전략 그리고 전례 없는 미국의 공장 증설 왜 미국에서 보조금을 뿌리니까요. 그런 미국의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로 매출이 급성장하는 2차 전지 장비주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미국 시장에 현재 엄청나게 설비 투자가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안에서 장비주들에 대한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2차 전지 산업이 변동성이 큰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높게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과 함께 저평가 장비주들을 같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비코입니다. 아비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 과정 초기에 전극 공정에 쓰이는 롤프레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다가오는 9월까지 상주 일반 산업단지 내에 5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부지에다가 2차 전지 장비 전용 공장을 완공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장에서 장비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얘네가 디스플레이 장비가 주력이었는데 올해 매출에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비중이 40%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얘네가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비 주력을 유지한 채로 2차 전지에 대한 장비가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4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시너지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부양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낙폭이 나온 현 시점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시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PN입니다. 원익 PN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조립 공정 장비와 충방전 장비 제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자회사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스웨덴의 노스볼트입니다. 일단 거래처가 빵빵하고요. 5년에서 10년에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럽의 배터리 공급사와 689억 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오늘이죠. 공시를 했습니다. 즉 유럽 시장과 같이 미국 시장까지 같이 진출을 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원익 PNE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는 주목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IRA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배터리 기업들과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목을 많이 하시는데 2차전지 장비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서 이번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다들 큰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